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가끔씩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릴까?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볼 텐데요. 특히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DC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그 메모를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포용적이던 분이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죠.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막 강요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하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DC가 그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쩌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한계요. 네,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적해, 가장 좋은 답을 찾는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않다는 거죠. 현실은 다르다. 그렇죠.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정보, 또 인지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해답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싶은 수준, 이걸 만족해, satisfying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만족스러운 답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해. 네. 특히 DC처럼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복잡한 현실보다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설명을 제공하는 특정 집단의 논리가 훨씬 매력적인 만족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상황과 맞물려서 그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답이야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될 수 있어요. 자기가 찾은 그 만족해를 최적해, 즉 유일하고 완벽한 답이라고 믿어버리거나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럼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들, 예를 들어서 승진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좀 독단적으로 변하는 관리자? 왜 완장 찾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심리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메일 소통 방식이 눈에 띄게 갈라졌다고 지적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 관리자 사례는 만족해가 어떻게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예요. 갑자기 책임감이 커지고 성과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니까 모든 정보를 막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정보나 의견만 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칭찬 같은 거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듣는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분석을 봐도 비판적인 피드백은 좀 무시하거나 굉장히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뚜렷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기 불안감을 줄이고 내 결정이 맞다고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만족의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인지적인 지름길 같은 거네요. 네, 일종의 그런 셈이죠. 인지적 노력을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사 내용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었죠? 이것도 그럼 만족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관련이 깊죠. 그 기사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성공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식의 확신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렇죠. 우리 방식이 최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집단적인 확신이 생기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외부의 어떤 경고 신호보다는 내부 논리나 심지어는 리더의 직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그게 그들만의 만족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변화된 환경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럴 위험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례들이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인지적 경향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고 생각하는 노력을 줄여려는 본능 같은 거죠. 결국 DC든 그 관리자든 아니면 성공한 엘리트 집단이든 겉으로 보기에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들 이면에는 각자의 상황에서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답을 찾으려는 제한된 합리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냥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비난부터 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혹시 어떤 정보의 한계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요.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그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훨씬 더 건설적인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지막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이런 인지적 한계 속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의식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만족해가 어쩌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끊임없이 더 나은 이해와 판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